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정교시 편의로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지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11월 22일이죠. 토요경마, 서울경마 예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 또 패널 분으로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술협회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3주차 경마가 좀 막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또 그전에 비해서는 편성 상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만에 좀 제대로 된 편성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 편성 상당히 좋아합니다. 완전히 뭐 이 최근의 흐름이라는 게 좀 그렇죠. 기복마 부진마 레이스의 난전인데 10배 미만의 뭐 4배짜리 5배짜리 이거는 뭐 분산 절대 하기 힘들고요. 또 한 방 때리기에는 너무나 지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조합인데 그런 경마를 가장 싫어하죠. 네. 뭐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경마 팬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주 편성은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심지어는 제주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편성이다. 간만에 붙어볼 만한 에이스가 많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난주 드디어 김태훈 기자께서 UCCC 승부경주 주력 한방 비록 대길입니다. 다통이었죠. 토요 경마 5경주 적중이 나왔고요. 그리고 토요 8경주도 또 김태훈 기자가 11.8배짜리 적중해내면서 좀 그간에 A급 승부 적중 이후로 조금 절제부심했는데 살살 지금 김태훈 기자가 살아나는 분위기고 이번 주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박남규님께서도 토요경마 1경주, 4경주, 6경주 골고루 진행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16경마도 뭐 부산 2개 경주하고 서울 9경주 레이스로 적중해 주셨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좀 전부 에이스 경주였죠. 그게 몇 경주였죠? 토요경마였어요. 7경주. 7경주. 대대장과 전부 에이스. 박영님께서 전부 에이스, 제가 대대장. 제가 또 어쨌든 또 전부 에이스가 저는 시한 3차갈 같아가지고 전부 에이스 다른 뽑혀 놓고 가는데 2, 3, 4착을 했네요. 2, 3, 4착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고 말았는데. 전 뭐 전부 에이스를 놓고 했는데 선행을 가는 순간에 정말 안 돼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나와. 따라갔으면 쉽게 대가리까지 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뛰는 가닥 보니까 앞으로 떼줄 말 같습니다. 뭐 제가 1군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마 분명 갈 겁니다. 다음에 인기만 하는 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제 뭐 들어오고 인기만 돼야 되는 그러니까 뭐 너무 아쉬워. 아니 경주를 보면 정말 열심히 타서 안 된다 하면 뭐 나름대로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겠는데 뛰는 거 보면 무조건 우는 게임인데 무리를 했다는 게 좀 아쉽죠. 기껏 그 농사를 지어놨다 1착이나 2당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3착 저는 뭐 3착이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전부 에이스를 400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인기만 한 마리가 좀 아쉬움 당해서 그런데 뭐 다음에 내린 기회 있겠죠. 다양한 게 있을 거고요. 자, 제 개인적으로 뭐 제주교차 레이스에서 또 중배당 한 차례 적중해 주셨는데 2차례 제주 승부에서 코차로 좀 깨진 것이 좀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배당이었거든요. 아쉬움이 남았는데 반드시 이번 주 만회를 해드릴 것 같고요. 지금 뭐 서울 토요경마 2경주하고 6경주에서 3복승 15.6배짜리 그리고 10.6배짜리를 연급 후 잡아드렸고요. 16경마도 뭐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좀 중저배당 위주로 적중해 드렸는데 이번 주 경마 뭐 김태훈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하고 또 박 의원께서도 상당히 또 좋은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12개 경기 좀 더 풀어줄 거고요. 박남규 의원께서는 4경주 10경주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태훈 기자는 8경주 그리고 12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1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1경주는 국산 6분의 1200인데 일단은 12분의 캐풍하고
4번의 그랑블에 좀 인기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조마필 중에서는 기본 능력은 그래도 4번 그랑브루가 훨씬 센 마필입니다.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 대신 부족을 드러내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뭐 조교도 제대로 했고,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그랑브루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보이지고, 물론 이제 캐포이나 마필도 지난번에 2달 만에 남으면서 뭐 공백을 있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매니피 자마임에도 불구하고 캐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능력 마필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마필은 10번 막 브라운 아이린이 뭐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인데 계속 힘이 좀 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0번 뭐 브라운 아이린의 뭐 이변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축은 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몇 번 뛰지 않은 신마들이고 신마들 치고는 능력이 아주 센 마필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 우리가 뭐 배팅 자체에서 쌍승식 막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마필은 바로 4번마 그랑브루입니다. 주행 검사 때 걸음 좋았습니다. 자, 데뷔전 때는 선두권에 합류를 했지만 막판에 뒷심부적으로 보였고요. 직접 기승을 했던 이쿠 기수 말로는 능력은 분명 괜찮은 마필이다. 훈련 상태도 괜찮고 앞으로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자, 그러면 직전 경주 왜 졌냐 라고 물어보니까 직전 경주는 첫 출전에서 초반에 페이스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쫓아가다가 마필이 좀 지쳤다 해서 그래서 막판 뒷심이 안 나왔는데, 이번 경주는 초반 달빠른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4번마 그랑브루가 편하게 선행 가면은 능력 자체가 분명 좋고 싹수가 괜찮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4번 놓고 쌍승식까지도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주인데, 후차권은 못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번 미스터 탱크, 9번 컬링, 10번 브라운 아이즈, 12번 캡틴까지 4마필 정도인데 후차권이 현장에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1호 캐풍은요, 지난주 경마에 주신 10월 26일 그 게임에서 출장을 하는데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뭔가 말이 좀 찌부덩거리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게 좀 클린시에 빌려고 해가지고 좀 빼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거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현장 컨디션 있잖아요. 출장할 때 그 모습만 유지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안 된다면 이번에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번의 그랑블루 아까 김태웅 언급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번 경기에 있으면 독점 가능합니다. 이게 피스를 잘 맞추고는 굉장히 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앞선을 좀 곱게 나가는 순간에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오히려 12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싶겠고, 배당 막건으로서는 9번의 컬링도 직전에 이제 선두를 보였던 마필이고, 또 아까 또 박용현 언급이 되었던 10번의 브라운 아이린, 이런 말들이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 짚어주시고요.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이고요. 일단 이게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8번의 급포본능, 4번의 광폭질주, 2번의 늘푸른 천둥,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될까요? 뭐 총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 8번 거포 본능이 계속해서 이제 걸음발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좀 아직 그 강인한 포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도전말들의 전력이라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따라 총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저는 3번 8번 마린이 마운틴이 어쨌든 간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단독 선행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말도 경주를 거듭하면서 힘이 많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3번 포에버 마운틴의 선전이 기대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독등이 찬스 맞다. 예, 보시는 거죠. 자, 김성희죠.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 실전에서 꾸역꾸역 뛰었던 8번마 거포 본능이 어쩔 수 없이 인기마다 팔립니다. 이 마필은 직전보다 확 걸음이 좋아지거나 능력이 훨씬 더 있어서 인기마다 팔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마필들이 좀 미세하게 아리까리 하기니까 그나마 최근 4차 3차가 된 8번마 거포 본능이 인기마다 팔려주는데, 미들 마필은 절대 아니라 보이시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5번마 대왕신, 이 5번마 대왕신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경주력 자체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깜짝 3착인데 선두권에 합류를 해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인데, 이사역 기술로 교체가 되면서 걸음 자체는 직전보다도 좀 더 낮췄습니다. 실전에서 변화를 보였고, 조교시 걸음 자체가 낮았다면 5번마 대왕신이 직전 대비 걸음 변화를 가장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5번마 대왕신이 나름 재밌고요. 초대박이 일어난다면 6번마 대장금이라는 마필, 요 마필 항상
이마필도 꾸역꾸역 걸음인데 훈련 시 걸음 변화가 조금 왔기 때문에 초대박이라면 6번만 대장금도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 그 10월 20일 이경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싸웠던 놈들이 같이 레이스 편성 지금 재팬에서 나오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 급포 본능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직전에는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1번 게이트였잖아요. 최적의 전개. 다 뛴 겁니다. 딱 게이트 지점 때문에 3착 했다. 이게 봐도 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8번 게이트에서 그런 전개가 나오겠느냐는 장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급포 본능을 축으로 접어당가는 게임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고. 비록 그 전기상의 메리트 때문에 급포 본능이 밀렸습니다만 당시 나왔던 이제 5번의 대왕시라든지 3번의 포에브 마운틴이 오히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거 인내주시고 그리고 뭐 4번의 광폭 질주가 나오면 됩니다만 오히려 이 1번의 마이 스테이지 있죠. 요것도 이제 직전 바로 이제 급포 본능 대왕시 넷이 나오는데 개는빨하고도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착착 얼마 안 돼요. 진짜 대박은 1번이에요. 1번.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3경주 들어갈게요. 3경주는 국산로고나 챔피언에서 편성되어 있고 자, 이게 5번의 승리 여제하고 6번의 지지자이언트 이 압도적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거의 점비당 블랙인데. 예, 액면은 그렇죠. 근데 좀 위험하다고 봐요. 뭐 기본 사이즈는 사실 승리 여제가 센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는 뭐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뭐 조교 강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뭐 정상적인 조교를 소화한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승리 여제는 선입권에서도 한 발을 쓰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고 지지자이언트는 요거는 좀 기복이 좀 심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선이 스피드하고 토호가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특히 스피드가 이제 오버페이스가 되면서 지지자이언트가 속된 말로 좀 어부지로 올라온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지자이언트는 못 믿는 마필이고요. 그 대안으로는 저는 9번마 명문대사가 된다고 봅니다. 뭐 뚝심도 가지고 있고 뭐 김동수 교수의 감명 2천까지라면 이 5번 9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쉽게 보면은 5번, 6번 한 방이고 좀 어렵게 보면은 4번 으뜸왕자, 8번 마니자이언트, 9번 명문대사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한데 저는 대끼리 한 방을 인정합니다. 자, 5번만 승리여제. 좀 전에 박연욱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경주는 조교 자체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실히 다른 조교를 시켰고요. 자, 선행 가능성 높습니다. 4조에서 동마 출전한 2번 용천지나 6번 지지자이언트가 순발력이 좀 빠르긴 한데 5번 용천지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뭐 좀 있다 뿐이지 이하나 기수 봐서는 선행 어렵고 6번 지지자이언트는 9월 28일 경주 때 선행 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리해서 선행을 안 간다면은 5번 승리여제가 단독 선행 나간다면 그대로 꽂힐 수 있고 6번만 지지자이언트도 직전 경주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발주기에서 요동을 치는 바람에 스타트가 좀 안 됐는데 이번 경주 뭐 다른 준비를 잘 했고 선입권 레이스 직전 경주 그 발주기에서 요동해서 발주가 좀 안 좋았음에도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5번 선행에 6번 선입 저는 5번 6번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대끼리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기본만 레이스이기 때문에 앞선이 뭐 5번, 6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지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 초반에 무리해서 나가면은 이제 뒤가 없는데 힘만 좀 안배해주면 뭐 선입으로 따라가던 추입으로 뭐 저 뒤에서 그 추입을 하던 간에 막판에 끌어면 나오더라는 얘기고 문제는 9번의 명문대사인데 이게 이안의 기수 기승하면은 좀 발주가 괜찮은데 김동수 같으면 넉발을 많이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끝방까지 간 것 같은데요. 일단 발주가 관건이라 봅니다. 이게 즉 이런 구미에서는 개느발하고 취입할 수 있는 구미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인기마 2마리의 입상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부가적으로 복병한 4번의 으뜸왕자라든지 9번의 명문대사를 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4경주 오늘의 첫 번째 맞이하는 박남규의 추천인데요. 8번의 아르고 임팩트하고 10번의 뉴스크래스삭스 이 두 마리가 인기발을 팔리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입상 가능 말들이 많은 그런 게임이에요.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쉽게 보면은 역시 뭐 실전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8번만 아르고 임팩트 10번만 뉴스크래스삭스 두 마필이 뭐 땡땡 굳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10마들의 능력이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뭐 8번, 10번 두 마필 다 뿌려줘도 할 말 없는 그런 능력이 괜찮은 10마들이 많이 출전한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경주 복승식 막고는 좀 까다롭다 보여지고 3복승식으로 노려본다면은 이 11번만 행복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고질적인 악벽 때문에 계속 능검을 받다가 능검을 받으면서 힘찼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열심히 타고 5착을 되긴 했지만 그때는 오랜만에 출전이었고 이번 경주 정상 출전 중이고 또다시 문세영 기수가 기선하고 있기 때문에 3착 정도는 11번만 행복의 나라가 재밌지 않겠냐. 3복승식을 11번 행복의 나라로 놓고 조금 넓게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랑희 의원의 추천이죠? 이번 경주는 근래 들어서 혼합 사군 경주치고는 편성이 정말 센 편성이에요. 이게 지금 뭐 데뷔전에 가는 신의 마필들의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보여준 게 없지만 잠재력은 정말 뭐 인기 마필인 아르고 임팩트나 유크리스 삭스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도 많은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8번 10번으로 쉽게 끝날 레이스는 아니에요. 물론 이 마필들도 뭐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지만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숨어있는 보병을 추구해서 복대복 막권 고배전까지 노려가는 추천 의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신마경주 절대 강자죠. 신마경주에서 숨어있는 신마 한 마리 넣고 들어가는 박랑희 의원의 승부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오경주 드라마에도 국산 5권에 1200인데 오경주는 지금 이번에는 럭키뮤직과 3번의 마이러닝 이 기복마 레이스에 기복마 도면에 강하게 잡혔는데요. 뭐 둘이 들어가도 크게 뭐 뭐라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 럭키뮤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KT 이탈은 4번만 예쁜 거리 빠르긴 합니다만 문세영기도 스타일로 보면 안쪽에서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고 뭐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럭키뮤직 입장에서는 입상에 찬스를 맞았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사실 뭐 마이러닝이나 마필도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없습니다만 상대 마필과 비교 우위가 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또 조교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 뭐 2번, 3번 마콘을 어찌됐든 뭐 기본 마콘으로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제 오경주 역시 뭐 대끼리 마권이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는데 배팅에서는 두 마필 다 능력마가 아니라는 점 그 점 때문에 대끼리 배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말 럭키뮤직 김혜성 기수 말로는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는 이유 자체가 마필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뛸 때 제어를 잘해야지 제어를 좀만 잘못하면은 그 9월 28일 경주처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내용 자체를 문세영 기수가 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이번만 럭키뮤직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선행 가면은 뺑 돌 수 있고 3번만 마이러닝 다 뛴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항상 착순권 항상 아쉽게 올라오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3번만 마이러닝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대끼리가 좀 유력한데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는 공략 가치 좀 떨어지고요. 자, 3복승식 막권 이번 경주는 제가 3복승식 막권을 의식적으로 노려본다면은 바로 5번만 초원신비 이 5번만 초원신비가 되겠습니다.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점핑 출전을 했지만 이 마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9월 27일 경주 데뷔전 때 제가 추천했다가 개마신 당했던 그런 마필이었고 그때 당시 바람 자체도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 기승하면서 역시 보여준 걸음 자체는 없지만 또다시 박태종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16조에서는 의외로 기대치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점핑 출전을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3착은 5번마 초원신비가 재밌지 않겠느냐. 아주 저배당 2번, 3번보다는 3복승식 2번, 3번, 5번이 훨씬 더 배팅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 3이 3등 안에는 들어오겠죠, 그래도. 못 들어가도. 뭐, 발주 낙마라든지, 뭐, 이런 의외 사태이겠습니다. 그런 이제, 불가 예측한 경우는 제외를 하고, 배제를 하고 왔을 때, 어차피 2, 3 너무 좀 대끼리 좀 빠르게 팔리기 때문에, 뭐, 대끼리 배당, 뭐, 점 배당 염이었기 때문에, 3차 가능성이 누구냐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5번의 초원신비는 김태형 기자가 노린 관리마요. 점핑이긴 합니다만, 뭐 점핑해서 올라와 보니까 막 별말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고, 7번의 스마트 드리머, 이혜리 기수의 몇 안 되는 전용마입니다, 전용마. 9월 21일 레이스 보면, 얘가 이런 말이었나 할 정도의 취입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아니면 3짝 가능성은 이 두 마리, 5번, 7번 쪽에 좀 짭짤하다. 왜냐면 또, 삼복성도 대끼리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보기만 하시면 되고요. 자, 6경기 들어갑니다. 국산 6근에 1300 나와 있고요.
육경주가 지금 3번에 스마트 캡틴이랑 지금 9번에 골드웨이브가 아주 압도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나무랄 데는 없어요. 물론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일단 뭐 스마트 캡틴도 안쪽에서 뭐 선행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안쪽에 1번만 무상돼 보이긴 합니다만, 뭐 선행을 가면 더 좋고, 따라가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골드웨이브도 뭐 마필이 힘이 많이 찼어요. 데뷔전보다. 거기에 해서 문세영 기술까지 기생했는데, 일단 3번, 9번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능력에 비해서는 좀 너무 많이 팔리는 측면이 있죠. 따라서 저는 5번마 선스트롱을 재밌게 봅니다. 왜냐면 이 선스트롱이라는 마필은 그동안 발주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실전 데뷔전에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선스트롱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선행마도 아니기 때문에 뭐 1번, 3번 보내주고 선위권에만 붙어준다면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는 이번 6경주는 충만한 있는 경주로 보고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박이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보는 충만은 3번만 스마트 캡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직전 경주 쌍승시까지 추천을 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인데 발주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는데 외곽으로 좀 무리해서 붙어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툭심 있는 걸음으로 2차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경주 전개가 잘 풀린 게 아니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3번만 스마트 캡틴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자 5번만 선스트롱 주행검사 때 그리고 데뷔전 때 두 차례 경주 내용 보면은 별게 없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고요. 박현희 기수 말로도 걸음 자체가 많이 늘었다. 데뷔 때랑은 확실하게 다르게 지금 성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스트롱 직전 경주력에서 변화를 보여줬고 능력 자체도 걸음도 많이 좋아졌고 가능해 보이고 9번 골드웨이브도 대길입니다. 3번 9번이 대길인데 직전 경주는 인기 11위 데뷔전 1200m 출전하면서 나름 잘 뛰었고요. 컨디션 자체가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바로 문세영으로 뛰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데뷔전 때 가능성 보였고 문세영 뛰었다면 무조건 인기마다 팔려주고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소리인데 3번 놓고 5번이냐 9번이냐 현장에서 비단판 보고 두 방 정도면 끝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5번에 이 선스트롱은 이 발주가 안 좋았던 늑발마가 지난번에 갑자기 선행을 나갔다는 것은 상태의 호전을 의미하는 대목이 아닌가. 여기 이제 이번 경기에 좀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7경기 들어갈게요. 국산 4권에 1300이고요. 지금 6분에 큰 바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후차는 뭐 중구난방입니다. 뭐 2번, 3번, 4번, 5번, 뭐 9번, 11번 완전 골고루 잡혀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난해 게임 같아요. 네, 난해하죠. 왜냐하면 또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뭐 1300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빨리 진행되면 조금만 오버해도 13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못 벗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페이스가 어떻게 전개되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뭐 큰 바다는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전개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저는 이번 태산번쩍이 뭐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쪽에서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또 힘도 계속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뭐 태산번쩍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평 기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 사이즈가 있는 마필 간의 혼전 경주고 저는 축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과천 시장부에서 3차를 차지한 큰 바다가 싹수 자체나 뛰었던 내용 보면은 더 괜찮긴 하지만 이번 경주 현재 컨디션 자체가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큰 바다도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당일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3, 4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컨디션 자체가 좋은 마필 이번 태산번 쪽도 말 좋습니다. 마방에서도 지금까지 뛰었던 태산번쩍이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 좋고 4번 아라비안 캠프도 괜찮고요. 직전 승무전에서 좀 부진하긴 했지만 5번마 캡틴 로드도 기본적으로 싹수가 괜찮습니다. 여기에 9번마 소론도 선행가면 가능하고 11번마 신봉불패 역시 승군전이지만 사이즈는 괜찮다. 어떤 말이 더 세냐? 어떤 말이 좀 더 안정적이냐라고 보이시는데 저는 4번마 아라비아 캠프 쪽에 손을 두고 싶습니다. 일단 1300 직전 경주 나름 거리 적응하면서 근성 있는 걸음 보여줬고요. 상태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승군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건 맞지만 상태 자체가 괜찮다면 4번마 아라비안 캠프를 놓고
좀 배당 자체를 노려보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는 이 선행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2번, 뭐 5번, 6번은 뭐 선행선이 다 되기 때문에 논의를 친다면 2번, 5번, 9번, 11번 이 네 마리가 이제 대표적인 선행마필인데 어떤 앞선의 경합은 좀 필수적이지 않겠냐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런 솔직히 큰 바다도 잡고 가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경합하면 얘도 날아가요 그냥. 이게 워낙에 이제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안배가 페이스 조절이 정말 중요한 한 번일 겁니다. 기술 여러분들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부지리 추임마가 이제 올라오면서 배당을 터질 수 있거든요. 누가 추임하게 했냐 보면 추임마가 지금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8번의 동해 구쇼라든지 앞서 또 이제 김청정 언급됐던 4번의 아라비안 캠퍼라든지 좀 더 큰 대박으로 간다면 1번의 좋은데이 전대지 백판에 빈다는 말이죠. 이건 뭐 따뜻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경주 전개에 따라서는 이런 말도 들어가지고 대박이 털 수 있다. 그런 걸 일단은 체크를 부탁하실게요. 자, 8경주가 김태형 기자가 첫 번째 출연되는 게임인데 국산 사관에 1,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강축이 없습니다만은 1번에 빠꾸랑 4번에 천하대세 두 마리가 좀 잡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난잡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총만 없는 레이스라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인기만 있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바꾸라는 마필은 뭐 이찬우 기수가 기승했다는 메리트가 있고 또 이번 경주가 뚫어서 사나무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전개력의 메리트는 있다는 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번에 세명스틸도 지난번 경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또 조교 강도도 대폭 높이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뭐 일본 바꾸랄지 이번 세명스틸 이 안쪽 게이트 말필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이제 8경주 뭐 초구 배당판 열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구 남방으로 8경주입니다. 최근 제가 추천 경주에서 복병만을 잘 잡고 후차권에서 좀 아쉽게 틀린 경주가 많았는데 이번 경주도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리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지금 컨디션 좋고 전개상 찰쓰고 그 말 한마필은 자신 있는데 자 후차권을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압출해야 될지 이 점이 변수인데 일단 이번 경주 난타전 경주지만 제가 보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상 좋은 마필이 있고 또 분석해보니까 전개상 정말 유리한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무조건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뭐 바쿠도 뭐 제가 뭐 일찍 말씀드렸지만 결코 이 좋은 말 아닙니다. 능력마가 아닌데 일단 뭐 이번 경기 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또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버텨낼지는 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천하대세는 휴양 이후에 조금씩 상태는 오르금세를 좀 타고는 있긴 한데 100% 능력만은 걸 볼 수 없는 그런 부동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역시 숨어있는 말 많이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의 복동 말씀과 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9경기는 후반 신승훈의 첫 번째 제주경마 이후로 던지는 승부가 될 겁니다. 국산 3군에 1,400이 되겠고요. 이것도 뭐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지금 일단 7번의 강토리 중심으로 배당은 뭐 5번의 플래시 비전이라든지 9번의 라이징 페스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가능성이 많죠. 많죠. 일단 뭐 7번 강토리는 경주거리가 늘어났는데 승부전에 뭐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전개력의 메리트도 있고 강토리는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좀 유력하지 않나 싶고 이 플래시 비전하고 라이징 페스트 같은 경우도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라이징 페스트는 또 부등이 또 1.5가 늘어났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1400은 잘 어울리는 마필인데 또 프레시 비전도 뭐 승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8번 왕송이 이게 1300, 1400에서는 취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1300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왔었는데 좀 아쉬움을 안기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페이스가 좀 빨라요. 선행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따라서 8번 왕송에 다시 한번 취입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역시 뭐 배당 자체는 웬만하면 노리시는 게 그런 좋은 경주림이 되겠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오바마 플래시 비전입니다. 승무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상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 뛰면 뛸수록 걸음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도 상태는 직전보다도 좋습니다. 상승세 마필이고 1400 거리 큰 문제 없고 뚝심 자체가 좋고 오바마 플래시 비전이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경주 대박이 터진다면은
이 3번마 파워 챔피언이라는 마필. 자,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닥이 좀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이후 상당히 좀 부진하다가 재검 때 걸음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 시도 예전에 좋았던 걸음발 자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주 대박이 터진다면은 3번마 파워 챔피언까지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5번마 플래시 비전이 괜찮다고 보여지고 대박이 터진다면은 3번마 파워 챔피언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도 8경주와 마찬가지로 앞선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뭐 선행이 1번, 2번 그리고 뭐 7번도 선행급 가세가 가능하고 9번 또 11번까지 좀 치열한 안나타전이고 그리고 5, 7 두 마리가 지금 대길로 팔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성군마 두 마리가 대길이거든요. 근데 이번 편성이 성군마 두 마리가 대길로 잡혀가지고 나란히 입상할 정도로 가벼운 편성인가 그 정도로 허약한 편성인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국산 상군말 중에 굉장히 강한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서도. 그리고 이번 경기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전대제의 백판, 100% 백판은 아닙니다. 80% 정도, 80-90% 정도 백판. 그러니까 거의 뭐 안 잡혀 있는 그 말 한 마리가 일단 경주 전개상 이점을 안고 중반 무빙을 뜨든 아니면 마지막에 한 마리를 쓰든 간에 완전히 좀 중반에 아마 머리를 딱 쑥 내미는 순간 또 우리는 또 여기서 또 고배당으로 항고를 할 것이다. 전 그런 승부로 구경장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10경주는 혼합 3군에 18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박남기 위원회 오늘 또 후반 또 최대 습전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게임이에요. 이번 경주도. 이것도 뭐 무조건 박 의원께서는 배당 넣으실 것 같아요. 자, 6번에 개떨이든 개떨이든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요. 9번에 아라자, 10번에 헤이주드 뭐 골고루 잡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떨까요? 일단 이번 경주 축은 없습니다. 6번마 개떨이듬이 최근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능력상 축은 절대 아니고요. 이번 경주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은 10번마 헤이주드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일요일 구경주 농협중앙회장부에 대상경주를 출전을 예정했다가 거기서 밀리는 바람에 3군이어서 밀리는 바람에 일반 경주로 출전했는데 그만큼 준비는 잘 해놨습니다. 문세영 기수도 이마필 타러 가자 얼씨구나 하고 항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기성했는데 선행 가능성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마 터보제트 뭐 기습적인 2번마 브로드웨이 잔이가 나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헤이주드가 선행 가능성 높고요. 나름 대장경주를 대비하고 준비를 잘한 만큼 거기에 또 문세영 기수 기승이라면은 10번마 헤이주드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차권의 현장에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 해변입니다. 뭐 충무 없는 호전이죠. 전형적으로 약간 기복을 보이고 뭐 어느 정도 사이즈는 다 나온 그런 마필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인기 많은 존재는 합니다만 사실 뭐 인기 마필 중에서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제 관리형 마필 한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컨디션도 많이 살아났고 뭐 강마가 없는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배당의 가치가 있는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참 굉장히 난해요. 뭐 지금 뭐 앞선에서 뭐 2번, 3번, 10번 있지요. 뭐 또 취임마 중에서는 6번에 개뜰이름도 인기 만권인데 이게 정말 최근에 입사한 것도 정말 지어짜내는 완전히 채찍으로 뭐 조져야 이제 조지면 조지는 대로 솔직히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마필이. 그래서 8월달 이전에 개떨이름하고 9월달 이후에 개떨이름은 확실히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마필구나 하는 느낌 드는 마필인데 일단 인기마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박남기 위원회 또 숨어있는 한 마리를 넣고 이것도 뭐 워낙에 난전이기 때문에 배당 노리실 만한 레이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9경주 이어서 신승훈이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2군에 19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핸디캡 일반인데 일단은 이 5번의 스트롱로드 중심으로 배당이 완전히 뭐 1번, 2번, 3번, 13번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능력은 스트롱로드가 가장 센 마필은 맞습니다만 58.5 부담 용량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파워시티 같은 경우는 승부전인데
1900은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지난번 경주는 좀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뭐 편성도 훨씬 센 상태에서 늘어난 경주거리를 극복할 마피는 아니고 저는 복병만 한두 노리고 있는데요. 바로 시티우스입니다. 시티우스가 9주 만에 나왔는데 최근에 뭐 7월달도 그렇고 9월달도 그렇고 사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기 강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출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정상적인 조기를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기본 사이드도 되는 마필이고 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시티유스의 입양 가능성이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일단 뭐 기본적인 능력은 오브마 스트롱도가 낮다는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요. 부담률이 58.5. 들어도 할 말 없고 들어와도 할 말 없고 51주 패턴상 아끼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살 텐데 충마보다는 후차권에서 놓고 사는 마필이 맞다 보여지고 저는 뭐 승무장 실험 1번 파워시티, 생명강호 6번 제일 잘 나가 이런 마필들이 도전 가능한데 저는 6번만 제일 잘 나가 쪽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9월 27일 경주가 절대 어부지리가 아니다. 걸음 자체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렸고 직전 경주도 무조건 또 된다. 그때 당시 파워시티를 이겼습니다. 1800m 김도수 기수가 나름 잘 타고 이겼습니다. 지금은 부담 중량이 54로 이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만 극복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490kg 나간 마필이 54로 났다고 확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두 차례 경주가 절대 어부지리가 아니라 자력으로 입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6번만 제일 잘 나가가 또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번 놓고 5번에 주력하되 나머지 마필도 조금 더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전형적으로 복승보다는 3복승을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브레 스트롱노도 58.5잖아요. 3착으로 쳐줘도 할 말이 없어요. 인기만의 3착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빠지기는 말 자체의 능력이 좀 세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5번을 축으로 복승축으로 가봐야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3복승으로 나갔던 순간 적중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동시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중배당을 노리는 신성훈이의 3복승, 그러니까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신성훈이의 3복승 승부경주 11경주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12경주가 김태형 기자의 피니시 블루가 되겠는데 혼합 2번에 1400이죠. 일단은 5번에 질풍대세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뭐 6번의 세강호라든지 1번의 파스트칸 뭐 또는 13번의 스탠드 카메라맨 골고루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난타전이죠. 14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은 레이스고 물론 이제 질풍대세가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제 워낙에 뒷심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편하게 이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고 또 이제 당일날의 어떤 주로 상황도 좀 봐야 돼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일본 포스트칸도 이게 좀 주행 압력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계속 끝번을 신청했는데 오늘은 끝번을 신청하지 않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조교도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퍼스트칸도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보여지고 아주 큰 배당은 7번마 특명 같은 마필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뭐 추위 마필이긴 한데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1400까지 제대로 취입이 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 적정거리로 내려온 7마 특명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이죠? 자, 이번 경주는 배당 자체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마 질풍대세가 인기만을 팔려주지만 아쉬울 때 본전 정도만 가져가야지 1800 뛰다가 1400으로 거리 줄었다고 선행 가서 획 돌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뒷심도 약간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복병마 노릴 만한 마필이 꼭 있습니다. 뭐 이번 경주도 8경주와 마찬가지로 노리는 복병은 분명 자신있게 노릴 수 있는데 후차권이 좀 문제긴 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퍼스트칸도 되고 뭐 터진다면은 뭐 7번만 특명 3번만 크리너스타 뭐 다들 가능한데 제가 노리는 마필 내용 자체가 이번 한 경주만 뿐만 아니라 그 전경주까지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 분명 내용 자체가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여건 자체가 배팅에서 무조건 노려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인기하기 때문에 배팅에서는 그말 놓고 배당 자체를 무조건 노리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마필이 인기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덜 잡힐 이유가 없는 말인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김태형 기자가 반드시 이거는 자기가 이거 승부를 보고 싶다 하기 때문에 김태형 기자의 승부를 제가 확실히 밀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12경주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복병 한 마리 노리고 일단은 짭짤한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 이야기한 내용 가지고 잠시 후 1, 6경마 승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